자, 렌즈 제작자의 공식, 그 렌즈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렌즈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스템은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P점에서 빛이 나가서 한 번 꺾고 두 번 굴절해서 P'에 도달할 때 이때 물체거리 A와 그 다음에 상거리 B 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굴절이 두 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굴절 일어났을 때 요 광선을 쭉 따라가서 보면은 요점에 도달하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가우스 공식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자, 가우스 공식 기억나나요? 앞에서 했었는데 가우스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보고 하죠. 왜냐면은 식 자체가 A, B로 돼 있었죠. A, B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이 N, 오른쪽이 N 프라임이었죠. 즉 여기가 가우스 공식은 A분의 N 더하기 B분의 N 프라임은 R분의 1의 N 프라임 빼기 N. 이게 이제 가우스 공식인데 여기서 부호가 A가 물체가 왼쪽에 있으면 A는 플러스, B는 상이 오른쪽에 있으면 B는 플러스, R은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 나중에 부호 관계를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여기가 굴절율이 1이고요. 여기가 n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굴절율이 1인 그 상황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 가우스 공식을 적용시켜 주면요. 요 면에서 물체 거리는 a고요. a분의 n은 1이죠. 더하기 b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그러니까 b 프라임이네요. b 프라임에 그다음에 n 그다음에 요거의 곡률 반경을 r이라고 해주면 스몰 r로 쓸까요? r분의 1에 n 빼기 1 이게 이제 첫 번째 면에 대한 그 가우스 공식을 적용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에 대해서 요 면에 대해서 가우스 공식을 적용시켜 주면은 여기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B2'입니다. 근데 B2'은 물체가 오른쪽에 0보다 작은 거예요. B2'분의 1 1이 아니라 왼쪽이 이제 굴절이 n이니까 n 더하기 상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b가 되겠죠. b분의 1은 r분의 이거는 r1 r2라고 할게요. 네, 1 빼기 n. 자, 여기서 부호를 보면은 B2'은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R2도 0보다 작아요. 왜냐면 중심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 봅시다. 자, 두 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N 더하기 B2'분의 N 여기는 N 빼기 1로 묶어주면은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B'하고 B2'하고의 길이를 보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얇은 렌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B2'은 B'과 거의 같고요. 부호는 반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뭐가 되냐면은 0이 되는 거죠.
여기 또 하나 빠졌네요. b분의 1 빠졌네. 더하기 b분의 1.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n 빼기 1에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고 부르냐면요. A를 무한대로 해봅시다. A가 무한대면은 B는 뭐가 될까요? A가 무한대란 얘기는 광축에 평행하게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B는 F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 렌즈 제작자의 공식에다 대입해 주면은 F분의 1은 n 빼기 1에 r1 빼기 r1분의 1 r2분의 1 이게 됩니다. 자, 요 식을 잘 보면요. 어떤 렌즈의 초점거리,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바로 그 초점거리가 짧으면 많이 굴 줄 알고 초점거리가 작으면 초점거리가 이제 길면 적게 굴 줄 아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렌즈가 있으면 이렇게 R1R2의 공률을 다른 조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렌즈를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R1과 R2를 잘 조합하면은 같은 초점 거리를 갖는 다양한 렌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F분의 1로 바꿔주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렌즈 공식과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렌즈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R1, R2의 조합을 가지고 렌즈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잠깐 보고요. 이 아까 쓴 것처럼 이 같은 렌즈라도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렌즈의 모양을 만드는 그 어떤 하나의 값을 이제 공면임자라고 해서 이와 같은 공식을 써서 우리가 그 렌즈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제로라고 되기는 R1과 R2가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같은 거니까 양볼록인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Q가 제로인데 Q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쪽이 평면이고 오른쪽이 볼록. 그 다음에 그 Q가 이거는 오목 렌즈니까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Q가 플러스인 상태, 이렇게 되면은 Q가 마이너스인 상태, 그런 거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나중에 요 뒤에 작도 방법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앞에서 이 얇은 렌즈 제작자의 공식을 만들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첫 번째 면의 상이 두 번째 면의 물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P의 상이 P'이 됐는데 P'이 다시 물체가 돼서 P2'의 최종상을 구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굴절을 하거나 반사를 하거나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굴절면 또는 반사면이 있게 되면은 그게 그 첫 번째 반사나 굴절을 했을 때 물체에 대한 상을 구하면은 그 상이 다시 물체가 돼서 두 번째 반사면 또는 굴절면에 대해서 또 상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 고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렌즈도 마찬가지. 렌즈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여러 개가 있으면 첫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 렌즈에 대한 상을 구하고 그 상이 다시 물체가 돼서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 또 상을 구하고 또 그 상이 또 물체가 돼서 세 번째 렌즈 또 네 번째 렌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렌즈 공식을 찾았었는데 이 렌즈 공식에다가 부호 규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이 여기다가 보겠습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면은 a가 b가 f가 플러스인 상태랑 마이너스 상태. a가 언제 플러스냐? 물체가 렌즈 왼쪽에 있으면 얘가 플러스예요. 좀 A는 물체가 렌즈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 그럼 언제 마이너스겠어요? 물체가 렌즈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자, B는 상이 렌즈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고요. F는요, 볼록이면 플러스, 오목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그림과 같이 물체로부터 거리 L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스크린이 수직으로 놓여 있다. 물체와 스크린 사이에 초점거리 F인 얇은 볼록 렌즈를 놓았을 때 스크린의 실상이 맺히는 조건. 스크린의 실상이 맺히는 조건을 찾아라. 그거는 그 물체와 상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한다는 거죠. 즉 물체 거리가 x고요. 상거리가 l-x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렌즈 공식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뭐냐면은 x분의 1 더하기 l 빼기 x분의 1은 f분의 1. 요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스크린 실상에 맺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왼쪽 통분해주면은 통분이 아니라 통분인가요? l 빼기 x 더하기 x는 분의 1. 이거 없어지니까 lx 빼기 x 제곱은 lf 제곱 빼기 lx 더하기 lf 이퀄 제로. 이게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실근 x가 존재한다니까 판별식 d를 써주면 l제곱 빼기 4lf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실상의 매기 조건은 L과 F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자, 간단한데 이거 말고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단 원칙적으로 푸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쓰는 방법으로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조 바닥에 놓은 작은 물체를 사진기로 찍는다. 수면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52cm. 그 다음에 사진기 렌즈로부터 필름까지의 거리는 A. 여기 60이고요.
사진기 렌즈로부터 필름까지 거리는 Acm다. 물체는 사진기 렌즈의 광축상에 있다. 이 광축상에 한다는 거고, 물의 굴절률은 1.3이고 공기의 굴절은 1.0이다. 이 물체의 상이 필름에 있을 때 렌즈의 초점 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 또는 굴절을 몇 번 하냐? 한 번. 그 다음에 물론 렌즈는 두 번 하지만 우리는 렌즈는 하나로 쓰잖아요. 렌즈 공식 사용해 줄 거니까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체에 의한 물체의 상을 구하고 이 상이 다시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 렌즈 공식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단일 굴절면이죠. 단일 굴절면에 대한 그 상을 구할 때는 가우스 공식을 썼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공식이 a분의 n 더하기 b분의 n 프라임은 i분의 1의 n 프라임 빼기 n이죠. 자, 여기서 a는 얼마냐면은 a는 52 물체 거리니까 상거리는 모르니까 b는 그냥 b라고 놓고요. r은 뭐예요? r은 공률 반경이 이게 공률 반경이 얼마예요? 무한대죠. 그 다음에 n은 이쪽에 굴절률이니까 1.3 n 프라임은 이쪽에 공기의 굴절이니까 1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요 52분의 1.3 더하기 b분의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뭐가 되냐면은 40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상거리가 40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b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상이 어디 생기냐? 상이 물체 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40 되는 곳에 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로 바뀌냐면요. 지금 여기 렌즈가 있고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없어지고요. 여기서부터 40 되는 위치에 이렇게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여기가 다 공기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공기, 물이었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원래 60에다가 40, 요 밑으로 40이니까 이게 100이 되는 거죠. 그럼 물체 거리가 100이 되고 상거리가 얼마예요? A가 되면 초점거리 구하는 거는 렌즈 광경식 이용해주면 바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렌즈 공식 사용해주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을 적용시켜주면요. A가 100이죠. 100분의 1. B는 모르니까, B는 A죠. 여기 이 공식하고 나오는 문자하고 똑같았기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는 F분의 1.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초점거리 F를 구하는 거니까 100A분의 100 더하기 A가 F분의 1. 그래서 F는 100 더하기 A분의 100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0 더하기 A분의 100A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나머지는 나중에 풀더라도 어떤 걸 풀까? 제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물 속에 있는 물체가 얼마큼 떠올라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굴절류만큼 떠올라 보인다 했죠. 그래서 52 나누기 1.3 그래서 40cm 위치로 떠올라 보인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값을 이용해서 굴절만큼 떠올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네 번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물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어디 있지는 모르게 상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몇 번 꺾이냐면요. 한 번 이쪽 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그래서 단일 굴절면에 대한 가우스 공식 두 번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렌즈 공식 두 번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 네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해보고요. 그 왜 네 번의 과정을 거쳐 해보려면 가우스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있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물체가 그 들어가게 되면서 떠올라 보인다 했죠. 얼마큼 떠올라 보이겠냐? 6cm 길이가 1.5 굴절이니까 6 나누기 1.5는 4cm로 떠올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까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렌즈 공식 두 번째에 대한 렌즈 공식 두 가지를 사용해 줄 거예요. 첫 번째 렌즈 공식 쓰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얘는 초점거리가 f1이 20이니까 f1분의 1 f분의 1을 그냥 쓸게요. 일반적인 공식 그냥 쓸게요. 자,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면은 1번에다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뭐가 되냐면은 원래 10에다가 6에다가 6을 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4로 줄어들죠. 그래서 10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20분의 1 b는 모르니까 b분의 1 f는 20분의 1 얼마예요? b가 얼마예요? b분의 1이 0이니까 b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나? 맞네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요. 초점의 위치에 물체가 있는 겁니다. 평행하게 온 광선은 초점을 지나고요. 다음에 이렇게 광선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B는 무한대, 그러니까 상이 무한대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 무한대냐고 하면은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무한대가 되고요. 자, 두 번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렌즈에 해당되는 건데 물체 거리가 어떻게 되면은 무한대죠. 무한대에다 11을 더하냐 11을 빼냐 어쨌든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는 10인데 오목 렌즈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체 쪽에 상이 형성되면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약 한 10cm 위치에 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오목 렌즈의 왼쪽 10cm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해오지 말고요. 이 면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면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물체가 있고 면이 있고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한 번 굴절, 반사에서 한 번 반사, 나올 때 한 번 굴절. 그래서 세 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요거는 가우스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조금 약간 난해한 굉장히 어려운 두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 풀면은 아마 그 상을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 시간에 요거를 그 내용 설명 다시 리뷰하고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냥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답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지 말고 혼자 한번 애를 써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